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파트너 가문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0년 4분기 핵심 섹터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9시부터 있는 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한 얘기들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당장 내일 5일부터 저희가 이제 4분기 첫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시장은 상승장 그리고 유동성 장세 이후에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전업 투자자분들은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하고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일희일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10월, 11월, 12월 연말 이제 4분기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지금 현재 2350포인트 이런 증시에서 한 2200포인트, 2100포인트 이렇게 지금 증시에서 10% 정도라도 하다못해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빠진다라면 하락한다라면 그거에 맞게끔 현금 비중을 또 늘렸다가 다시 저점에서 주워 담고 이럴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들을 좀 우리가 파동에 의한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년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년치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입니다. 연말 변동성을 보시면요. 10월, 11월, 12월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봉인데 이렇게 폭락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에 급등을 했었고 굉장한 유동성이 유입이 됐었고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좋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라는 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들으십시오. 물론 이때는 2016년도에는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대주주의 물량 악재가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전형적인 4분기 증시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이어졌었죠. 저점 2350선에서부터 2560선까지 한 200포인트 이상의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11월, 12월 달에는 현금 확보의 그림들이 이어지고 12월 달에 배당락 즈음됐을 때에 지수가 하락한 이후 1월 달에 이렇게 다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 2017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25억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코스닥 증시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11월, 12월에 이렇게 코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대주주 물량주의 보호에 대한 어떤 이런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다시 대주주 물량주의보 이후 12월 말부터 물량을 주워 담기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코스닥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어졌었던 흐름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했었고요. 연말에 반등이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12월 달에 주가 폭락을 했었고 1월 달에는 항상 매년 1월 달에 주식시장은 항상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1, 2, 3월 1분기 때의 한 해의 농사, 주식시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사의 반은 수익을 실현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 반등이 이어졌었지만 여지없이 12월 달에 코스닥은 더더욱이나 물량이 튀어나왔었고요. 1월 달에 이렇게 반등이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같은 2019년도에는 어땠을까요? 자, 2019년도 10월, 11월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급등하는 그림들이 이어졌었고요. 1월 달에도 시장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12월 코스닥은 어땠을까? 코스닥 연말 대주주 물량주입으로 인해서 하락세 흐름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작년에도 코스닥 대주주 물량주입으로 인해서 금액이 10억으로 인하됐었던 그림이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1월부터 물량주입으로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10월 달은 시장이 어땠었죠? 9월 달 시장이 추석 연휴 정도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이후 10월 달부터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2020년도의 현재 시장과 굉장히 흡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지금 요 때의 흐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연말 대주주 물량주입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시장은 급락했었고요. 12월 달에 잠깐 반등이 이어졌다가 이후 1월 달부터 다시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증시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현행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3억으로 줄어드냐입니다. 제가 와우 밴드에도 2차례에 걸쳐서 청원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 시청자님들과 와우 회원들한테 부탁을 간곡히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1월 말이면 그 결정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대로 현행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고 3억으로 인하가 된다라면 이 증시에 이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 개인들의 물량을 여태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고스란히 어쩌면 떠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법안은 그대로 현행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놔야 된다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되고 안 되고 단기 전략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까지는 만약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1월 말일까지 시장이 이렇게 중순 정도까지 시장이 반등이 이어진다라면 일단은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조심조심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꼭 지켜보십시오. 만약에요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들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면 분명히 지수의 흐름들은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그림들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거고 또한 큰 물량들이 툭툭 튀어져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아주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저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의 흐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물론 2년, 3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길게 보는 관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급락하는데 용자도 버틸 수 없다라는 거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요동치는 증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면 현명한 전략을 가질 필요는 있다. 또 하나, 추석 때 있었던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 산업의 변화, 불복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증시에 대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트럼프의 당선 결과와 그다음에 바이든의 당선 결과에 따라서 종목들의 변동성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잠시 후 9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각 후보의 당선 결과에 따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2020년 4분기에 대한 흐름들, 10월 달부터 11월, 12월 달에 대한 현금 비중과 지수의 방향성, 10월, 11월은 긍정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19년도의 흐름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전략이 중요한 4분기에서 산업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은 뉴딜 정책 관련주라든지 각 후보, 미국에 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관련 전기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도 두 가지 종목 이외의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말 대선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에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 관련주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먼 시간을 두고 있을 때에는 인맥이나 지연 관련, 혈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가까워질수록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일 텐데 이제는 2021년 정부 정책들과 같이 관련이 돼서 대선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정책주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2020년도에 정말 주식 주린이들이 많이 오시게 됐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 돈이 일을 하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시게 되면 가만히 은행에 돈이 있죠.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부동산은 돈이 가만히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사게 되면요. 내가 산 회사의 주식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건 내가 투자한 돈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주식입니다. 이런 못다한 얘기들은 9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020년 4분기에 어쩌면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